호, 호. 네. 그래서 스크롤이 내려가면은 한 여자가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좀 전에 얘 등장했죠? 너의 이름은? 두 번째, 날씨와의. 이 사람이 지금 시리즈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네. 스즈메 문다수. 이 지금 포스터를 피해서 글씨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근데 이제 지금 얘 되돌리게 하는 걸 지금 안 해놔서 그런데, 얘도 만약에 그 등장한 애를 다시 되돌리게 하는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처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올라오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등장하고. 네, 요거를, 예, 한번, 요렇게 얘네들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여기 등장하는 애를 먼저 신경 쓰고 글자는 나중에 만들어도 돼요. 먼저 등장하는 애. 뭐 들어올 때마다 또 새로 또 그러네. 고생하고 있네. 꺼줘야 되겠네. 네. 자, 오케이. 자, 우리 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보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얘 띄워놓고 보시면요. 여기 전체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전체 스테이지는 바디에 뭐 350배, 보이는 화면에 350배의 VH 높이 값에 높이를 그냥 강제 설정을 해놨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태틱하게 잡아놨든 뭘 잡아놨든 여기 등장하고자 하는 애들이 여기 쭉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등장하고자 하는 애들이 여기 내가 div 박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크롤 액트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름을 너무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네. 여기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얘는 첫 번째 있는 애는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놓고 공통으로는 스크롤 액트, SC 액트라는 애로 이렇게 전부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화면에 상대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좁아지면 좀 좁아지고 넓어지면 넓어지고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이 현재 여기 그냥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크롤 올라갈 때 얘가 올라왔을 때 얘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CSS로 미리 이 셋업을 잡아놓은 애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지 미리 결정을 보고, 네, 그 스타일을 이제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가 주는 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스크롤 액션을 얘가 이벤트를 체크해서. 네, 그래서 여기 CSS 다시 가보면 CSS에 보면요 이런 애가 있어. 글자 개별 세팅은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 잡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CSS에서 우리가 더 잡아야 되는 게 등장하고 싶은 애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스크롤 등장, 여기, 스크롤 등장 박스 밑에다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스크롤 등장, 초기화 클래스를 만듭니다. 초기화 클래스. 초기화 클래스는요, 최초 상태, 안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set이라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it. setit은 transform, translate, Y쪽으로 약간 내려가 있게 20% 정도 내려가 있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할 때는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게 밑에서 위로 쓱 올라오면서 등장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죠.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걸 해볼게요. 오파시티 아까처럼요. 투명하겠죠? 네, 그리고 트랜지션 TRS 선정해 놓습니다. 어떤 게 바뀌더라도 올 하던가 아무것도 안 쓰던가. 그 다음 시간 1.2초 동안 등장해라. 그리고 is in out 해가지고 등장하게 하겠다. 이렇게 is in out. 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잇에다가 오늘 누면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네. 스크롤 등장, 플러스 온.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요걸 카피해가지고 내릴까요? 내려, 위치 이동시켜, 셀잇에다가 붙여가지고 점 온을 찍어. 이거죠. 네, 방식은 아주 일관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올라와, 오파스는 1로 보여,
트랜지션 위에다 줬으니까 없어도 돼. 아주 간단하죠. 이거예요. 요거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세릿이라는 애를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반에 얘를 줄래를 결정을 하셔가지고요. 세릿을 뭐 주셔도 되고, 여기 보면 내가 주고 싶은, 지금 여기 뭐 여기 등장할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세릿을 이렇게 미리 줘놨어요. 네. 세릿. 그리고 SA1은 여기에 이제 배경 이미지가 각각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준 거고요. 요거. 여기다가 요걸 주는 순간 이미 내가 지정한 애들은 다시 내가 이름 생겼어. 이름이 바뀌었지.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네. 제가 지정한 그 이름으로 생기겠죠. 네, 등장 세팅이 된 겁니다. 오, 안 보여. 오,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진짜 없어졌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옷만 줘보면 되겠죠. 여기 옷만 한번 줘보세요. 등장하는지만 이제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예. 오, 등장해? 온. 여기다 클래스 줘볼까? 온. 어디 있는 거? 밑에 있는 애가 온초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네. 이 장치 끝난 거야. 이제 간단해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얘를 인식시킬 것이냐가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것조차도 아주 명확합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스크롤 액션 JS를 여기다 넣어놨죠. 네, 스크롤 액션 JS.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넣어놨던 네, 퓨어레터 JS에 있는 부분 관련 객체 함수를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넣을게요. 네, 이거 통째로 같이 집어넣어요. 쿼리 셀렉터 올라오고 애드 이벤트 리스너. 자, 이렇게 넣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스크롤을 할 때요, 항상 가장 먼저 찍어보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스크롤 이벤트에서 위치값, 탑값을 찍는 거예요. 스크롤 탑값. 즉, 스크롤 바에 보면, 스크롤 바에 위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스크롤 바를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스크롤바가 있죠? 모바일에도 스크롤바는 똑같이 있고 개념도 똑같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해놓으시면 모바일까지 그냥 한 큐에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는 요 스크롤바 위치. 맨 위에 다 있으면 빵이고요. 우리가 스크롤을 아무리 조금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가 있는데 그게 100 정도의 값을 항상 움직인다고 했어요. 100, 200 이런 식으로 300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 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0, 200, 300, 400으로 움직이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찍어보느냐 우리가 휠 이벤트하고 스크롤 이벤트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르다는 거를 일단 한번 체크업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스크롤 이벤트. 네, 스크롤 이벤트를 활용한 요소 등장 액션 구현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되는 애들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갈게요. 이벤트는 당연히 우리가 1번 사용 이벤트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용 이벤트. 사용 이벤트. 사용 이벤트는 스크롤이 되겠습니다. 스크롤 이벤트는 주의할 게 있는데 휠 이벤트하고 그러니까 스크롤 바가 있는 페이지에서 또는 부분 박스
스크롤바가 있는 페이지에서 또는 부분 박스에서. 조그만 박스에도 스크롤바를 만들 수 있죠. 오버플로 스크롤 하면 스크롤바가 생겨요. 거기서도 스크롤바 위치를 따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스크롤 부분 박스에서 스크롤바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의 주의사항이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휠 이벤트, 주의. 휠 이벤트와는 다른. 주의. 휠 이벤트. 휠 이벤트와는 다르다. 무엇이? 무엇이 다를까요? 휠 해도 스크롤이 이동하잖아. 바퀴가 굴러가는 거지? 네. 바퀴만 굴리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휠 이벤트는.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면 스크롤 바가 이동하지 않아도 마우스 휠이 작동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휠 이벤트니까 스크롤. 그래서 휠 이벤트는 절대 어디서 발생할 수 없습니까? 모바일에서는 휠 이벤트가 없죠. 휠 이벤트는 모바일에서 사용 불가. 써도 안 나와. 휠이 없으니까 어디에 바퀴가 있는? 손가락에 바퀴를 달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딱 차이점을 아시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찍는 방법. 자, 2번 스크롤 바 위치값 알아내기. 네, 스크롤바 위치값 알아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크롤바 위치값 무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크롤바 위치값 가져오는 건 네 가지, 잠깐만,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에게 톡에다가 일단 던져드릴게요. 알아내기. 제가 이렇게 드린 거. 근데 잠깐만. 바로로 해서 이게 이 첫 번째 거를 2번으로 왔어요. 2번. 네. 나머지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제가 3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하세요. 4번, 5번.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네. 1번이 있어요. 1번. 1번은 윈도우 점 스크롤 Y. 아, 이게 썼구나. 잠깐만. 이걸 썼구나. 나 이게 안 쓴 줄 알았어. 그럼 이게 1번이 맞네. 나 그걸 안 쓴 줄 알았어. 네. 이거 가장 간단하잖아. 이게 제일 간단해. 스크롤과 위치값.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로 스크롤만 생각하는 거 보통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하니까 근데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로 스크롤 값은 이제 X, Y니까 X를 쓰시면 되겠죠. 윈도우 스크롤 Y.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지원 안 하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이제 얘네들은 다 없어졌잖아.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얘네들. 있어도 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 네, 다 지워버려요. 도큐멘트 점 스크롤링 엘러먼트 점 스크롤 탑 이렇게 도큐먼트 오브젝트 객체에서 도큐멘트 객체에서 스크롤 탑 값을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스크롤링 엘러먼트, 도큐먼트 엘러먼트 스크롤 탑, 스크롤 탑이 똑같은데 뒤에 다 스크롤 탑이죠. 스크롤 탑이라는 최종 속성명이 다 똑같은데 앞에서 들어가는 애들이 틀린 이렇게 도큐먼트 점 앞에 시작은 다 똑같은데 스크롤링 엘러먼트냐 도큐먼트 엘러먼트냐 쿼리 셀렉터에서 HTML 최상위 부모를 잡아서 스크롤 탑을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네, 불러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 쓰죠. 네, 다 쓰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찍어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벤트, 스크롤 이벤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윈도우에 스크롤 이벤트 세팅하기. 자, 스크롤 이벤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체 윈도우죠? 지금 저희가 돔 펑션에 add 이벤트를 지금 할 때 add 이벤트 리스너를 걸 수가 있죠? 네. 근데 여기 add 이벤트 리스너를 보시면 엘러먼트 누구한테 이벤트 리스너를 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쓰실 때 가로 하시면 나오죠? 네. 윈도우를 걸 거고 나는 스크롤이라는 이벤트를 보낼 거고 펑션은 여기에 이제 스크롤을 걸었을 때 작동하는 펑션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너무 길다. 잠깐만. 보여줘라. 쇼우 잇을 한번 해보자. 쇼 잇. 쇼 잇. 보여주는 애를 쇼우 잇이라고 합니다. 쇼 잇. 스크롤 할 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펑션 1번 전체 윈도우 스크롤 이벤트 2번 스크롤 등장 액션 하면서 만들기. 만들어 보는 거지. 자, 펑션 만들어 볼게요. 펑션 show 이렇게 여기 담습 뜻을 보여줘. show it. 그래서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를 보냈으니까 여기서 윈도우를 찍으면 나오겠죠. 그냥 여기서 찍어 볼게요. 자, 위치값. 당연히 Y축이죠. Y축. 위치값 읽어보기.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콘솔을 찍어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계속 되는 거 여기 렛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네. XC 탑. 네. SC 탑이라고 해서 스크롤 탑 값을 여기다 찍는데 윈도우 점 여기 뭐 디스를 받으셔도 돼요. 사실 윈도우가 디스로 들어오니까 되긴 하는데 그냥 윈도우 점 스크롤 Y 스크롤 Y 라고 이렇게 찍어 보시고 여기다 콘솔에다 찍어 보세요. 콘솔 점 로 SC 탑. 네, 요걸 쓰는 순간 바로 작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얘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아주 정말 한 땀만 딱 움직여도 기본 100까지 가요. 두루룩 해가지고. 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기본 장치가 100픽셀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서 100, 200, 300 이렇게 가지.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스크롤을 쓰시게 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스크롤링을 좀 제어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위치를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겠지. 네. 꼭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위치 값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요런 걸 찍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작동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네 가지라고 그랬지? 네 가지. 그럼 네 가지. 네 가지 주석 달고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요거, 요거 세 개, 요거. 알트로 드래그 했어요. 복사했어요. 네, 기니까. 요거 놔두고 요거, 요거, 요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어떻게 된 거야? 세 개. 응? 세 군데 들어가야지. 잘 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잘 복사가 안 되네. 어쨌든 요거 여기다 넣을게요. 넣어놓고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나오죠? 예, 이거는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스크롤 탑 값을 이렇게 찍는 개발자분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거 쓰는 거지. 네. HTML 루트에다가, 전체 윈도우를 대신하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 방법도 다 찍어 볼게요. 얘도 작동되죠? 네. 얘도 똑같이 작동이 된다. 그렇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요거. 스크롤링 엘리먼트 스크롤 탑.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간단한 놈, 네,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누가 긴 거 쓰겠어? 짧은 거 쓰지. 윈도우 스크롤 Y를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로 스크롤이 생겼을 때 스크롤 X라는 애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스크롤 위치값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세로 방향, 즉 Y축이라고 하는 스크롤을 알아낸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 밑에 참고로 X축, 가로 스크롤 바는 가로 방향 스크롤 바는 Y 대신 X를 사용하면 됩니다. X라는 문자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로 스크롤 바로 우리가 스크롤을 이렇게 스크롤링을 해가지고 가로 스크롤이 옆으로 자동으로 쭉쭉쭉쭉 가야? 안 가요. 스크롤 바를 붙잡고 움직여야 되죠? 가로는. 그리고 모바일에서만 터치로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이 옆으로 가요. 모바일은. 즉, 스크롤 바를 붙잡고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모바일은 터치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옆으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건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 그리고 그거는 뭐 확인 따로 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 그럼 이제 스크롤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 위치를 알아야 되겠지? 얘 위치. 지금 여기 숨겨져 있는 애한테 잠깐 요거를 주석을 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얘 set it, set it. 네, set it을요. set it을 좀 주석을 달아놓을게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주석을 좀 달아. 네. set it을 먹여놓긴 했는데 보여야 되죠. 보이는 상태에서 좀 보려고요. 네, set it을 요 안에 내용을 주석 처리했습니다. 내용 주석 처리. 보이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얘네들 위치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냐? 네, 요거를 알아낼 수 있게끔 스크롤 할 때마다 요 위치를 알아내야 되겠지? 오, 그럼 어떻게 알아내? 이 대상을 먼저 이제 선정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 선정을 하러 가겠습니다. 대상 선정. 그러면 전체 스크롤 이벤트 세팅하기 전에 사실은 대상 선정을 했었어야 됐었지. 지금 급하게 찍어보느라고 1번 앞질러서 얘를 먼저 해봤는데 2번, 3번으로 바꿔놓고 1번에다가 대상 선정을 합니다. 대상 선정. 스크롤 등장 대상을 선정합니다. 스크롤 등장 대상은요, 지금 제가 SC Act라고 이름을 지어놨을 거예요. 여기 찍어보시면 SC Act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애들이 전부 얘네들이에요. SC Act. 그래서 클래스 SC Act. 스크롤 액션 하는 애들. 그래서 걔네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SC Act. 등장을 해요. SC Act. 여기 A는 대문자로 쓸게요. SC Act. 그리고 짠! 쿼리 셀렉트 올. 근데 돔, 돔 펑션에서 QSA, Q사로 해주시고요. 네, Q사. 도큐멘트에서부터 선택하시면 되겠죠? SC Act라는 클래스 이름. 자, 그래서 콘솔에다가 대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그래서 점 넣어.
대상. 대상은 SC act라고 해서 잡아봅니다. 이게 뭐 10개든 20개든 뭐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대상 봐야지. 여기. 컨설. 벌써 스크롤하면서 벌써 쫙 지나갔어. 네, 이거. 잡혔죠? 노드 리스트. 노드 리스트가 잡혔다. 1, 2, 3. 1, 2, 3. 오케이. 그리고 이거 스크롤 찍는 거는요, 좀 주석 좀 해놓을게요. 난리를 치고 찍죠? 네. 스크롤 탑 위치 값 읽어오겠어요. 스크롤 위치 값을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얘 위치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치값 알아내는 애가 있는데 얘 위치는 지금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대상 하나를 한번 알아보죠. 스크롤 등장 요소 위치값 찍기. 먼저 해볼게요. 위치값. 그러면 대상이 누구였지? 지금 우리가 담아놨지? SC act 중에서 첫 번째 것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0번째. 이 값을 찍어볼 거야. 아, 그러면 잠깐만. 콘솔에다 찍어볼게요. 앞에 거 저거는 주석 처리하세요. 그 스크롤 값은요. 네. 예, 예. 옵셋 탑값인가요? 얘가 맨 위에서부터의 위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맨 위에서부터 위치. 맨 위에서부터 위치. 그러니까 이거 바뀌진 않지. 770. 여기서부터 770이래요. 예를 들어서 1이다. 두 번째 있는 애는 1번이잖아요. 그냥 찍어보는 거야. 1445래요. 얘 위치가, 여기 위치가 맨 위에서부터 1445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윈도우 위치값 가지고 셋업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바깥에서 위치값을 미리 셋업을 하고 홀수도 이래다 지금 이렇게 다 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론도 다 알고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요 포스 1에다가 얘를 아예 바깥에다가 이 옵셋 탑 값을 여기다 담을게요. 여기다 담아요. 옵셋 탑. 그럼 요거는 첫 번째 요소 위치값. 첫 번째 요소 위치값. 포스 1에다 그냥 담았어요. 이걸로 할 건 아니야. 이걸로 할 건 아닌데 이걸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럼 포스 1을 여기다가 찍어 보시면 바깥에다 놨어요. 지금 스크롤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 포스 1을 찍어 보시면 1445? 1일 때 그런 거지. 첫 번째는 0번지, 0. 0. 이렇게. 됐죠? 0. 옵셋탑. 770. 그러면 스크롤 탑 값도 같이 찍어봐. 얘랑. 스크롤 탑 값. 콤마, 슬래시, 콤마, SC 탑 값을 같이 찍어요. SC 탑. 스크롤 탑 값을 포스 1하고 SC 탑을 같이 찍어보세요. 그럼 이제 얘는 정해진 값이고 얘는 움직이는 값이죠, 지금? 음. 그래서 스크롤 내려보세요. 띠링띵띵. 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얘는 770 위치에 있다는데 스크롤이 내려오면서 700이라는 값까지 제가 지금 이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거의 여기 닿으려고 그래요. 여기가 한 70인가 보다. 맨 위에서부터 맨 첫 번째 줄부터 얘 위치가 770이잖아. 그럼 스크롤이 내려오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공간의 길이만큼 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내려오면 반대로 올라가죠? 페이지가? 네. 요거는, 어, 대동여지도 만드신 것처럼 축적도가 돼 있는 거지. 이거 길이가, 이게, 제발, 이게 700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700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지. 네. 지도랑 똑같다고요. 지도에서 1cm는 뭐 몇 킬로 이렇잖아요. 축적률에 따라서. 그죠? 네, 그런 거랑 축적률이랑 똑같다고. 전체 페이지 길이하고 이 스크롤바 트랙, 여기 바 길이하고 전체 스크롤바 트랙 길이랑 스크롤바 길이랑 해가지고 요 길이가 움직인 만큼 요게 700 정도 이동한 거고요. 얘가 여기에 딱 올라가는 순간, 즉 700을 넘어서면 얘가 이제 위로 처박히기 시작해요. 800, 770. 그 위치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위치에 대한 감. 요걸 가지고 할 건 아니야. 절대 이걸 쓰진 않을 거야. 이걸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쓰진 않을 거야. 네. 이걸 썼던 뭐 그런 코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얘한테 이제 클래스 살리세요. 다시. 클래스 살리세요. 요거 안 보이게 하세요. 요거 다시 살리세요. 스크롤 등장 초기화 클래스를 살리세요. 그럼 이제 안 보이겠지? 여기다 온 주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언제 줄 것인지만 딱 보면 됩니다. 안 보이죠? 싹 다 안 보이죠? 싹 다 안 보이고 이제 첫 번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770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고 600, 요 값은 움직이는 값이죠. 지금 스크롤 탑 값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품을 여기다 써볼게요. 위치의 요소를 스크롤 위치 값으로 등장시키기. 만약에 여기 계속 찾아오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SC 탑이 뭐뭐보다 크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뭐뭐보다 크면 즉 코스 1보다 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한테? 여기에다가 SC 액트의 0번째 있는 애한테 클래스 리스트 add 오늘 해라 라고 그냥 이 품은 하나니까 그냥 한 줄짜리로 써볼게요. 코스 1보다 이 700, 아까 770이었지. 770보다 크면 그런 얘기예요. 위치 잡은 애가 오늘 너랑 그럼 이제 머리 처박혔을 때 나올 거야. 770을 딱 지나가는 게 100씩 지나가면은 그죠? 여기에다가 오늘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SCT 0에. 나오잖아. 찍힌 거 보세요. 770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때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일찍 등장하려면 뭐 화면 크기의 절반 뭐 이런 거를 빼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빼기 뭐 500. 그러면 500 픽셀 뺀 위치에서 얘가 등장하겠죠. 이거보다 크면 500을 뺀 것보다 크면 그러면 770에 500 빼면 200이지. 일찍 등장하겠네. 200. 이렇게 빼봤어? 이거 보세요. 새로 고쳐. 맨 위로 간 다음에 새로 고칠게요. 그다음에 스크롤 위로 올려보세요. 100, 200 넘어갔어. 200 넘으면 등장하겠네. 그죠? 이렇게 등장하죠?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겠지? 그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코스 2, 3까지 구했다면 얘를 이렇게 해서 2도 구하고 3도 구하고 0, 1, 2로 1, 2로 해서
모든 애들, 이거 사실 뭐 이렇게 하려면 폼은 돌려야 돼요. 폼은 돌려서 하는 방법인데, 그냥 지금 일단 개념적인 것만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코스 1, 2, 3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2, 3 계속 검사하다가, 네, 그거보다 500 뺀 값을 내가 여기다 조금 더 일찍 등장하라고 얼마를 뺐다 이 소리지. 그리고 여기는 1, 2로 이렇게 여기다가 오늘 집어넣으라고 하면 되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했어. 아주 단순하게. 이 품으로만 썼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등장하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위에다 놓고 새로 한번 고칠게요. 네. 그리고 스크롤 올립니다. 그러면 네, 등장, 등장, 등장. 끝내. 여기까지만 하고 가면 전 나쁜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이렇게 안 하거든. 이 방법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스크롤에 대한 스크롤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스크롤 얘 위치 값이 있고 스크롤 바가 움직이는 거는 얘 위치 값만큼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는 거하고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건 기본. 아시겠죠? 얘가 어디까지 스크롤 바가 이동했을 때 등장하게 하는 방법을 얘 위치 값을 가지고 등장하게 한다. 라는 거는 그냥 기본인데 너무 불편한 방법이야. 이 방법을 하지 않아요. 전혀 이 방법 안 써요. 그냥 우리가 get bounding client rect 즉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그 인포에 있는 애를 가서 볼게요. 인포. 자, 올해 실험실 말고 위치값 정보 인포 HTML을 좀 다시 열어볼게요. 02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위치값 정보를 막 잔뜩 찍고 있는 날아다니는 새 벌새 인포 Alt A로 얘를 띄워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벌새 정보가 벌써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벌새 정보 탑 레프트가 옵셋 탑 옵셋 네, 옵셋 탑맨 위에서부터의 위치 값으로 우리가 이제 옵셋 탑을 좀 전에 썼었고요. 겟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라는 얘 이런 아주 탁월한 놈이 있어요.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겟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가 뭐냐면 지금 얘가 벌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벌새가 상단에 가까워질수록 탑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벌새가 머리통이 상단에 닿으려고 그러면 0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아, 얘가 어디 여기 보이는 화면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기준해서 위치값을 잡아주는 애가 get bounding client vector라는 애. get bounding. bounding은 이 박스의 테두리를 얘기해요. bounding. 그리고 bounding. client vector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얘 위치 값이 클라이언트 렉트가 뭐예요? 여기 보이는 화면. 클라이언트 렉트. 이 영역을 얘기해요. 사각형 영역. 렉탱글이거든요, 렉트가요. 그래서 이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는 얘가 보이는 화면에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값이 작아지게 하다가 넘었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값을 네, 리턴해주는 아주 유용한 놈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탑값을 찍은 거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장 액션은요, 사실은 얘를 이용해요. get bounding client rect. 그래서 요거 지금 위치값 몇 개 찍었는데 그러면 요 위치에서 다른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석을 달죠. 주석. 첫 번째 요소 위치. 요소 위치 값을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개념 때문에 한 거예요. 개념 때문에. 개념 때문에 바깥에서 한번 찍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얘 위치 값이 계속 바뀌니까 스크롤 할 때 요 안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지? 얘 위치 값을 우리가 찍어본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찍어볼게요. 요 안에서 그리고 여기 정해진 스크롤 위치 등장하는 거는 일단 요것도 주석 셋 다 달아놓으세요. 정해진 위치의 요소를 스크롤 위치 값으로 등장시키고 그 방법을 써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자, 스크롤 탑 값 찍어봤었는데요. 요소 위치 값 찍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주석 달게요. 요소의 위치 값 찍기 밑에서 새로 찍어볼게요.
요소의 바운딩 위치값 찍기. 그래서 첫 번째 요소 바운딩 위치값을 찍어보겠습니다. 컨솔.log에다 찍어볼게요.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컨솔.log 여기다가 요소 1 바운딩 렉트입니다. 자, 콤마하고 여기다 이렇게 찍으세요. 우리가 SC 액트의 0번째, 얘가 첫 번째 있는 애죠? 네. get bounding client rect. 이 요소의 get bounding client rect. 이 엘러먼트의 get bounding client rect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함수로 제가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단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스크롤 될 때 계속 얘를 찍겠지. 기니까 이렇게 한번 찍게요. 네, 콘솔에서 찍는데 요소 1 바운딩 값을 찍는데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 탑 값이죠. 탑 값이 자, 우리 거 들어가요. 요거 다시 닫을게요. 이거 닫아놓고 자, 이게 바운딩. 오, 잠깐만. 이게 보이게 해. 다시 보이게 해보세요. 스크롤 할 때 얘가 770이래요. 올라가고 있어요. 600, 500, 400, 300, 200. 머리를 처박히는 순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얘가 등장할 구간은 어디예요? 0 넘어가기 직전부터 보이는 화면 윈도우 높이값 구간, 요 구간에 만약에 얘 위치값을 절반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싶다. 스크롤 올라오다가 얘가 여기 걸렸을 때 그러면 화면 절반 값을 구해서 이거보다 얘 바운딩 값이 작으면 등장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 바운딩 값이 화면 절반 또는 얘가 조금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보다는 좀 밑에 쪽에서 등장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조절하게 달려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면 얘가 어차피 스크롤바가 쑥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지나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등장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운딩 값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get 바운딩. 그러면 요 값을 딱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네, 이거를 딱 얻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얻어와요? 함수를 만들게요. 여기 그 저희가 돔 함수 객체를 만들어 놓고 돔에 관련되는데 돔의 뭐 위치 값도 여기다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여기다가 하나 더 찍어볼게요. 바운딩 위치값 함수를 여기다 같이 넣겠습니다. get bounding client rank. 자, 그러면 어떻게 갖고 들어가냐? get BCR이라고 할게요. 얘가 리턴 밸류에서 렛발이라고 많이 썼었는데 렛발이라고 하니까 이 이름을 잘 잊어버렸어. get BCR, get bounding client rect, get bounding client rect, get BCR, get BCR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퀄로 할당시켰던 애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엘러먼트가 하나 들어가서 그 엘러먼트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니까 리턴을 그냥 받을 수 있죠. L.get bounding client rect 밑에서 잘 썼던 애가 나오네요. 네, 가로를 꼭 하시고요. 네, 얘는 실행 메서드인데 그 안에 있는 탑 값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여러 값들을 가져오는 것 중에 탑을 골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세미콜론 하면 안 되지?
뒤에 더 있으면 콤마에서 내려갈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에러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그럼 리턴하죠? 얘 자체가 중괄호 생략한 거는 리턴까지 생략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얻어온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얘도 이거 리턴해 주잖아. 얘도 이벤트를 쓰다 리턴해 주잖아. 얘도 이거 이 값을 리턴해 줘. 그래서 받는 거예요. get BCR. don't forget BCR. 새로 만들었어요. don't forget BCR. 바운딩 위치값 함수. 그래서 제가 기니까 바운딩이라는 말만 써서 제가 이거 위치값을 항상 얘기할 때 바운딩 값이라고 해서 바운딩 값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운딩 위치값 함수를 우리가 사용한다.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 보이는 화면 기준 했어. 그래서 얘를 부르면 돼요. 이제 불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따로 막 찍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부를게요. 바운딩 값을 찍는데 이렇게 부르면 되죠. dom fm get bounding BCR. BCR을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누굴 보내요? SC act 연관词. dash? 네, 나오죠. 음, 바운딩 값 찍히죠? 네. 첫 번째 거 찍히죠? 네. 그럼 바운딩 값을 우리가 세 개 다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바운딩 값 찍는 거를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SC 액트가 여러 개잖아. 그러면 SC 액트에 for each 엘러먼트 갖고 들어가. 그래서 이 엘러먼트 안에서 콘솔을 찍는다고 친다면 이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네, 바운딩 값 찍는 거를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다 찍히게 한번 하는 거죠. 그럼 엘러먼트를 여기를 L라고 쓰면 되겠네. 엘러먼트가 세 개면 바운딩 값이 세 개가 다 찍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구분할 수 있게 우리가 엘러먼트만 갖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다가 idx까지 써가지고 바운딩 값 바운딩 1값, 2값, 3값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볼게요. 바운딩 값 1, 바운딩 값 2, 바운딩 1, 2, 3 이렇게 세 가지니까 지금 세 개 나오잖아. 이렇게 찍어볼게요. get BCR로 저희가 찍겠습니다. get BCR. 내가 만든 거. BCR을 가져와. 오, 012, 012, 012. 얘는 마이너스 지나갔어. 1번째. 올라가면 마이너스 됐어요. 세 번째도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됐어요. 이걸 찍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얘 하나. 우리는 얘 위치 값도 따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크롤 탑 값도 사실은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것만 딱 가르쳐주면 스크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감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 내가 이것만 가르쳐줘. 이것만 겨우 써요. 안 돼요. 스크롤 탑 값, 그리고 얘 위치 값, 이런 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을 알고 얘를 갖다가 쓰시면 얼마나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 잡으시라고 앞에 부분을 굳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린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처리하면 되겠어요? 바운딩 값이 이렇게 쫙쫙쫙쫙 돌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지금 찍어보기만 했거든요? 그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되는 애가. 만약 이거를 변수를 담아볼게요. 여기다. let 이거 맞나? 이거지. 크리테리아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발이라고 할게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아. 도움 FN. 그걸 여기다 놓고, 발로 바꿔 넣어보자. 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갖다가 이제 다 안 보이게 해놓으세요, 이제. 일단. 요거 찍히는 거 일단 보시고 다시. 똑같이 찍히게. 01, 012, 012가 다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전부 다 체크되고 있는 걸 보려고 내가 지금 찍어본 거예요. 바운드니까. 012. 여기다 012를 일부러 체크를 했어요. 012. 오케이. 요 상태에서 지금 딱 할 거는 하나야. 여기 안에다가 지금 함수를 밖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안에다 먼저 만들고 있어요, 제가. 위치 좀 돌렸고요. 여기에다. 만약에, 밸류가, 아니다, 이거 그냥 밸류로 하지 말고, 바운딩 탑 값이니까 B탑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B탑. 좀 짧게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B탑이라고 할게요. B탑. 이 바운딩 탑 값, B탑 값이 약간 개념적인 느낌이 와야 되니까 이름이. B탑 값이 0보다 작아졌냐? 0보다 작아졌냐로 일단 해볼게요. 0보다 작아졌냐? 어, 0보다 작아졌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엘러먼트의 스타일 시트, 클래스, 리스트, 점, 애드, 온, 온 해라. 이렇게. 이 부분 딱 하나만 썼어. 해당되는 엘레 클래스에 온을 넣어라. 클래스 온을 넣어라. 비탑이 마이너스 0보다 작아졌냐? 이렇게 되면 즉 화면 위에 머리를 쳐박았냐? 이 얘기예요. 네. 일단은 이걸 한 거야. 일단. 그래서 이래 놓고 얘 여기 살리세요. 예. CSS 이거 다시 살리세요. 안 보이게 하세요. 안 보이게 하는 거 살려놓고 이제 온 집어넣는 걸 보는 거야. 얘 살리세요. 안 보인 상태에서 얘를 보세요. 아, 새로 고칠게요. 안 보이지? 뭔가 올라가고 있어? 한 녀석이 마이너스를 먹는 순간 나왔어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를 먹는 순간 먹었어요. 0보다 작으니까 그 값이. 세 번째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먹어서 셋 다 오늘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화면의 크기 중간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매번 구하면 좀 그렇긴 한데 윈도우 점 이너 하이트 값에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죠. 3분의 2 값을 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지? 곱하기 2 이렇게. 요 값보다 작으면 즉 밑에 기준선 요건 위에다 계산을 따로 이제 미리 해놔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러면 얘가 밑에서 3분의 2선 3분의 1 곱하기 2니까 3분의 2선이에요. 네. 윈도우 화면 크기의 3분의 2선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등장하고 등장하고 그죠? 이제 스크롤이 올라오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좀 더 세세하게 나누고 싶으면 여기를 더 등분을 더 시키시면 돼요. 4분의 1하고 4분의 1 중에 3개만큼 크기. 4분의 3 해야지 밑에 4분의 1만큼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등장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죠? 내 생각보다 밑에 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이거면 끝이에요. 요거를 이제 함수화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좀 이따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쇼윗이라는 애는 언제 작동을 하는 애였어요? 네, 스크롤할 때마다 찾아오는 쇼윗이었고요. 쇼윗이 스크롤할 때마다 계속 찾아오는데 이거 사실은 스크롤 위치값 읽어오기는요. 얘도 지금 안 써. 네, 얘를 쓸 때는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그 요소의 화면, 보이는 화면에서의 위치값을 기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찍은 요게다 지금 넣어놨죠? 네. get BCR을 여기다 찍었는데 get bound client rect라는 얘에 대해서 3번 정리하는 말을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3번. 네. 스크롤 등장 대상 요소에 보이는 화면에서의 합값. 네. 요거는 바로 제가 get bounding client rect.tab 요걸 가지고 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이 뭐다? 보이는 화면, 보이는 화면 상단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위로 갈 경우 마이너스 값을 리턴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기준은 어떻게 구한다? 기준. 기준은 보이는 화면 크기를 기준하면 된다. 네. 그래서 구하는 기준은요, 보통 윈도우 화면 전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윈도우 전체. 윈도우 화면 전체. 요거는 윈도우 객체의 inner height, inner height.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 기준 값에다가 우리가 뭐 곱하기를 할지 나누기를 할지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3분의 예를 들어서 화면의 3분의 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inner height에다가 계산을 3으로 나누고 3분의 2니까 곱하기를 2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화면의 3분의 2는. 화면의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4분의 3은 4로 나누고 3을 곱하면 화면의 4분의 3이 되는 거죠. 네. 4분의 1이 3개 있는 거니까. 3분의 1이 2개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럼 기준값을 여기다가 만들어 볼까요? 대상 선정, 전체 이벤트 세팅하기, 대상 선정, 그리고 여기 스크롤 등장 액션 함수 만들기 세팅까지 했죠. 요 사이에다가요. 3번, 그럼 밑에 거를 4번으로 고쳐주시고 4번. 3번에서 할 거가 뭐냐면 스크롤 등장 기준 설정. 저는 화면의 4분의 3을 하겠습니다. 화면의 4분의 3. 그래서 기준값은 딱 정해진 값으로 유동적이지 않은 값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const criteria. 여기서 이 말을 쓰자. criteria. criteria 값으로 window 점 inner height
를 4로 나누고 3을 곱하면 되죠. 4로 나누고 3을 곱하면 돼요. 그럼 4분의 3이죠. 이렇게. 크리테리아. 자, 기준값. 크리테리아. 그래서 크리테리아를요, 여기에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크리테리아만 쓰면 되잖아.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보다 작아지면. 즉,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 기준값보다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넣어라. 요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띵띵, 나오죠? 띵띵, 나오죠? 띵띵, 나오죠? 네. 근데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else문만 쓰세요. 이 기준선하고 상관없이. 이거보다 작냐? 그럼 이거보다 클 때는 반대로 나오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else문을 쓰시는 거죠. else만 쓰면 끝. L 점 클래스 리스트 점 remove on. 일단 오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값 아닐 때, 보다 작을 때, 보다 클 때는 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값보다 작을 때 등장. 그리고 else문은 저거죠? 네. 다시 원상 복귀. 숨김을 한다 이거죠. 원상 복귀. 숨김. else문으로. 네, 보세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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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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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등장, 등장, 위로 올라가면 다시 백해요, 이거요. 백, 백. 왜냐면 그 기준선보다, 네, 커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테스트로 저희가 찍어본 값이고요. 요거보다 더 단촐하게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촐하게. 네, 그리고 show it 함수 바깥에다가요. 여기다가, 네, 기준값을 검사 후 플러스 넣는 함수를 따로 만들게요. 이렇게. 네. 펑션 add-on. add-on 함수입니다. 네. 이제 여기 L 썼잖아요. L. 여기 L 똑같은 이름으로 받을게요. 엘러먼트를 받는 거지. 엘러먼트를 받게 해주시고요. 엘러먼트는 요소입니다. 대상 요소. L는 대상 요소. 대상 요소를 받는 거고요. L라는 거. 네. 그래서 얘를 돌아주는 얘가 함수 기능 구현된 애가 얘잖아요. 얘. L.
얘를 이 안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쪽으로 갖고 가세요. 일로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add 그래서 L로 똑같은 이 변수를 일부러 쓴 거예요. 네, 바꿀 필요 없게 하려고. 이거에서 바운딩 값 찍어주는 거 있고, 기준 값보다 작을 때 등장, 네, 기준 값보다 크면 원상복귀. 기능을 해주는 얘.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돌려주면 되냐? 바로 얘, for each 하나 남죠. 네, IDX는 여기서 찍으면 안 돼. 여기 IDX를 내가 넘겨주진 않을 거야. 그냥 바운딩 값 찍어줬던 거 그냥 요렇게 지워놓고요. 이렇게 지워놓게 다시. 바운딩 값 제가 찍어줬던 것만 요렇게 찍어줬던 것만 지워놓고 요것만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주석 처리해 놓고 요렇게 해놓으세요. 괜히 그거 찍고 있으면 걔네 에러 나요. IDX 없는데.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갈 때는 저는 요렇게 포이치로 이렇게 안 돌고요. 요렇게 할게요. 포이치로 제가 했었는데 다시 할게요. for x of sc act x add-on act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를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네. 바운딩 함수 위치값 증기. 얘가 폼은 돌잖아, 얘도. 나는 이 x만 가지고, 이 요소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on, 돈 넣어주는 애. add-on이고, 얘는, 네, 그냥 도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스크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을 여기에다가 더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다른 기능들 더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준값을 검사하고 클래스 넣는 함수가 여기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되죠? 똑같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뻑뻑하죠? 네, 뻑뻑하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부드러운 스크롤 좀 넣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롤 넣을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는데 있죠? JS. 여기 있는데 여기 JS 플러그인 공구번에다 내가 이거 말고 이제 플러그인 뭐지? 그 패럴렉스 플러그인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추가할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플러그인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얘를 복사해서 스무스 스크롤 2, 3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요. JS 찍고 컨트롤 V 붙여놓으세요. 스무스 스크롤을 붙여놓으시고요. 스무스 스크롤 이거를 스크롤 액션 상단에 외부 JS 위에 부드러운 스크롤 JS를 여기다가 스크립트 src 땡 슬래시 JS 밑에 스무스 스크롤 그러면 스타트 SS라는 함수가 여기 있거든요. 감도만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스타트 SS가 아마 불러졌기 때문에 스크롤 액션에서 얘를 위에서 불러오셔요. 네, 이걸 불러다가 얘가 쓰는 거예요. 스크롤 액션 여기 상단부에다가 불러오세요. 불러오기만 했어요. 갔다가 복사해서 JS에다 붙여놓고 스무스 스크롤 2, 3을 스무스 스크롤 2, 3 JS를 여기서 불러오시고 스크롤 액션 상단부에 돔 객체 함수 스크롤 들어오기 전에 부드러운 스크롤 여기다 상단에다 그냥 불러오게 부드러운 스크롤 호출 네. 그래서 스타트 SS라고 아마 여기 불려졌으니까 불렸을 거예요. 이렇게 스타트 SS 그러면 부드러운 스크롤 스타트가 됩니다. 좀 더 부드럽죠?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감도 조절만 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감도 요거를 뭘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부드럽게 할 것이냐, 뭐 감도 조절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슈는 프로젝트에 줬던 바로 그 감도 조절을 똑같이 넣어야지.
30에 21을 줬어요. 좀 조절할게요. 30에 22. 그럼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네. 네. 등장하는 게 조금 더 정말, 네, 이렇게 쓱 등장하는 느낌이 훨씬 들어요. 스크롤이 부드러워야지. 스크롤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지 부드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스타트 SS 자체에 제가 감도만 좀 조절했고요. 네, 스피드하고 스무스 정도. 네, 스피드를 낮춘 거지. 네,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에 좀 나머지 동작을 더 하라는 게 뒤에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에 정말 간단하죠. 쇼웃이라는 거 안에 보면 다 지우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뭐 감 잡으려고 여기다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지금 스크롤 감만 잡았지? 여기 보면은, 예, 포 부분에서 이거 함수 하나 불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애드온에서 다 처리하고 끝났어요. 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다 놓고 클래스 이름만 다 주시고, 네, 온 주식에 주도록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종류가 좀 다른 등장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지금 여기 놓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내려갈 때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글자 탁탁탁 등장하게 하는 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박혀서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오면은 이제 스크롤 반응에 따라서 이 여자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여기가 있는 구간 동안에 더 떨어져요. 네, 그리고 스카이 워커터가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스크롤 위치에 따른 뭐 이런 작동을 해줘야 되겠지, 얘도. 네. 얘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일단 글자 나오게 해볼까, 글자? 글자는 지금 아마 여기 심어져 있어요. 타이틀은 심어져 있고요. 타이틀. 티트 스테이지. 요거는 아까 내가 CSS까지 다 세팅 다 드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가 탁탁탁탁 찍히게만 하시면 돼요. 글자 찍히게 하는 거. 글자 등장하게 하는 건 아까 했으니까 제가 여기 안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톡에다 드릴게요. 똑같아요. CSS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거 그 스크롤 액션 하단에 애드온 함수 밑에다가 엔터 막 치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줄 한번 맞출게요. 네, 이렇게. 이거 글자 박스 하나씩 날아오면서 등장하는 거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아. 쿼리 셀렉터로 한 것만 QS로 돔 F 쿼리 셀렉터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좀 줄여서 써놓을게요. 네. 스테이지 아까 했던 거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YTX는 스카이 마크 요게 날아오게 하고 박히게 하고 돌면서 찡찡찡 찍게 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졌습니다. 네, 똑같아졌어요.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돌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다리시면 날라올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거 1, 2 그러니까 마커터 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글자 날라오시죠? 네, 글자 날라오는 건 아까랑 똑같으니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스테이지만 여기 직접 구한 거 QS로 좀 바꿔놨고요. 쿼리 셀렉트 한 거.
네, 이거가 이제 스크롤 내려갈 때 움직이게 하는 건 좀 놔둬보고, 일단은 여기, 그 여자분을 하나 넣어볼게, 여기에다가. 떨어지는 여자. 떨어지는 여자. 네. 스크롤 액션. 여기 바지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떨어지는 여자 넣어주세요. 줄 한번 맞출게요. 이렇게. 설명은 떨령. 떨어지는 여자. 이분이에요. 이분 생각보다 되게 커요. 1318이나 돼요. 미쳤죠? 자그마한 분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큰 애가 와 있어요. 네. 워먼. 그리고 여기 이제 CSS에 여기 워먼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지. 넣으면은 이제, 여자분이 아예 들어 누웠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지를 꽉 채워버렸어요. 아, 올라가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분이 올라가세요. 네, 당연한 거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번 스크롤 내리면은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지. 스크롤 내리면. 올라가는 경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이분을 여기에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예, 스크롤에서 같이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분. 여자분 CSS로 가신 다음에요. CSS. 기존에 있는 애들은 좀 닫아줄게요. 네, 이 여자분은 워먼이 되겠죠. 워먼에 대한 CSS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워먼, 떨어지는 여자분. 맨 밑에다가 추가해볼까요? 아래쪽에 추가. 떨어지는 여자. 떨어지는 여자 추가. 워먼. 픽스드. 위로 올라가 있게 지금 했고요. 크기는 CVW로 네, 화면에 10% 가로 크기 10%로 지정했고 중앙에 오게끔 레프트 50% 밀고 내 크기의 절반만큼 이동하게끔 한 픽스드. 그리고 탑값이 마이너스 20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사라지게 했는데 얘를 체크를 풀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떨어지는 여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데 이 떨어지는 여자분 밑에다 추가했잖아요, 여기요? 네, 이분. 탑값이 마이너스 20이라서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탑값 체크박스만 푸시면 여기 보입니다. 딱 위에 아무것도 위에 없어서 탑을 안 주면 젠틀 픽스드지만 위에 지금 걸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올 때까지인데요. 가끔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스크롤이 만약에 끝까지 페이지 마지막까지 딱 왔을 때 뭘 짠하고 보여주고 싶대요. 페이지 끝까지 쫙 스크롤이 다 내려왔을 때 끝에 딱 왔어.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뭐가 짠 나타나요. 끝에 마지막. 그걸 하고 싶대. 그러면 스크롤이 맨 끝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스크롤 바가 맨 끝에 왔다. 뭔가 한것 같아요. 화면이 있고 도큐먼트가 여기서부터 쫙 3000 픽셀이고 화면이 1000 픽셀이라고 봅시다. 그럼 스크롤 바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3000 픽셀의 도큐먼트인데 보이는 화면은 1000 픽셀이니까 스크롤을 쫙 올리니까 화면이 쭉 안에 있는 페이지가 도큐멘트가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탁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태인데 얘는 3000이고 화면은 1000이니까 스크롤바가 이동한 건 2000 픽셀밖에 못 이동 못하죠. 그래서 딱 따져봤을 때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도큐먼트 크기 빼기 화면 크기가 스크롤 최대 이동 값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스크롤 최대 이동값. 그래서 스크롤이 다 이동할 때까지 얘 픽스드인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면 돼요. 얘 스크롤 바가 내려가는 동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죠.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비례식의 원조가 누구야? 탈레스죠. 탈레반이 아니라 탈레스. 탈레스 선생님이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 왕하고 친했 나머지 이집트 왕이 지나가다가 탈레스한테 피라미드 높이를 좀 재야 되겠는데 좀 재시오 그랬어. 높이를 어떻게 재? 그래서 종한테 시켰죠. 또 올라가 저 위까지. 저기 막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욕하고 내가 진짜 이 주위 밑에서 다시 사나봐라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탈레스가 걔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가 저녁 때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요. 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어? 돌의 높이 내가 잴 수 있고 돌 그림자도 내가 잴 수 있고 피라미드 높이는 못 재는데 피라미드 그림자는 땅에 생겼으니까 잴 수 있잖아. 그래서 비례식을 세웠죠. A 대 B는 C 대 D 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웠죠. 요것도 비례식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 전체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 길이가 이만큼 이동했으면 얘도 요만큼 이동하고 얘가 50% 이동했으면 얘도 50%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세워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크롤 이동할 때 요거를 작동을 시켜볼게요. 얘는 진짜 이렇게 이동되나? 한 값을 이동시켜볼게. 이동이 되는지 볼게요. 요거잖아. 아, 되네. 이걸로 이동시키면 돼. 알았어. 이동시켜볼게. 이 여자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가끔 찾았다가 이거 만나시면 반가워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개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스크롤 액션 하는 데를 딱 가시면 지금 스크롤 액션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show이시죠? show. 스크롤 등장 액션 함수 만들기. 스크롤 등장 액션 함수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이. 다른 걸 등장해서 별도로 만들어도 물론 되겠지. 여기에다가 넣으면 너무 복잡할까? 이렇게 등장을 또 할 수 있어요. 전체 윈도우 스크롤 등장 액션. 요거는 스크롤 등장 액션이고, 그죠? 설정이었고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사실 거기다가 똑같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얘를 카피할게요. 윈도우의 스크롤을 다른 함수 부르는 걸 또 등록하시면 다른 함수가 불려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ove woma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move woman. move woman. 만든 적이 없으니까 색깔이 이게 먹는 색깔. 네, 파란색이 돼서 질렸어요. 없는데? 어떡하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얘가 지금. 네, 색깔이 계속 바뀌어 있는 거. 그래서 스크롤이 떨어지는 여자 이벤트 설정하고 스크롤. 근데 뭐, 에러 나니까 거지, 지금. 자, 만들겠습니다. 밑에다가, 밑에다가, 따로. 따로 만드는 거야, 일부러. 펑션, move woman, move woman. 난 떨려. 이렇게 지키면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난 떨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경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이벤트만 매칭해서 줄 수 있지,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라니까요. 온 클릭, 뭐 요소에 들어가 있는 그 이벤트 속성에다 할당하는 건 하나밖에 못해요. 그거. 속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성은. 그런데 이벤트를 등록해서 쓰는 경우에는요,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함수를 매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무한해요. 네. 그래서 지금 move 어머를 윈도우에 스크롤할 때다가 매칭을 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 위치 값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난 떨려가 떴고요. 여기에서 스크롤 위치 값? 네. 스크롤 위치 값 찍어볼게요. 그래서 랩, SC 탑.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윈도우, 점, 스크롤, Y. 스크롤 Y. 스크롤 Y. 네. 스크롤 Y를 SC 탑을 여기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날 떨려. 떨려에다가 찍어볼게요. 네, 찍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떨려. 찍혀요. 난 떨려. 찍히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치 이동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원리는 그래요. 떨어지는 여자 함수를 만드는데, 원리는 전체 페이지 스크롤 이동 한계값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워 보이는 화면 내에서의 떨려의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준값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기준이냐면, 스크롤 한계값. 스크롤 한계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도큐먼트 높이 빼기 화면 높이. 그래서 스크롤 한계값. 쓸게요. SC 리미트. SC 스크롤 리미트. 그러면 도큐먼트 높이? 네, 도큐먼트. 도큐먼트 점 이너 하이트인가요? 이너 하이트. 일단 여기 콘솔에다 한번 찍어볼게요. 스크롤 한 개. SC 리미트. SC 리미트를 일단 찍어볼게요. 지금 여기 도큐멘트 좀 이너 하이트만 넣었어요. 이너 하이트만 넣었어. 이것이 과연 나오는가? 뭘 찍었는데 처음에? 자, 난 떨려. 한 개 값. 링링링. 바디. 그냥 바디 도큐멘트로만 구하면 안 된다. 바디. 바디가 지금 다 담고 있잖아. 바디. 바디, 이너, 클라이언트 하이트. 클라이언트 하이트. 3371. 뭐 이렇게 나오죠?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뺄게요. 빼기. 윈도우 높이. 윈도우 점 이너 하이트. 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2408. 2408이 한 개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비례식을 한번 세워가지고 비례식. 비례식은 어떻게 되죠? 페이지 전체 길이의 윈도우 높이는 스크롤 이동값. 페이지 전체 길이에서 스크롤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항목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의 이미지 이동값. 왜냐면 윈도우 높이랑 이미지 이동값하고는 같이 움직이니까. 윈도우 높이 값하고. 네. 얘랑 같은 항목이고 얘랑 같은 항목.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례식은 콜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냐면요. 이미지 이동값이에요. 이미지 이동값은 넘겨서 보면 되죠. 내항의 구분. 그래서 윈도우 높이 곱하기 스크롤 이동 값 나누기 페이지 전체 길이. 근데 페이지 전체 길이는 요게 페이지 전체 길이가 스크롤 이동 값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스크롤 한 개 값. 근데 스크롤 한 개 값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스크롤 한 개 값이라고 바꿀게요. 스크롤 한 개 값. 요거를 페이지 전체 길이가 스크롤 한 개 값이에요. 곱하고 나누고 스크롤 한 개 값이 이거다. 비례식은 이거 콜론 하면 안 되겠구나. 화살표. 비례식은 스크롤 한 개 값 대 윈도우 높이는 스크롤 이동 값 대 이미지 이동 값. 이미지 이동 값은 넘겨가지고 이렇게 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스크롤 위치 값은 1번 구했고요. 2번 떨려 탑값. 떨려 탑값. 떨려 탑값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탑값, 이동값, 탑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요걸 쓴 거, 요걸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랩, 변수, 웜한 탑값이니까 W 탑이라고 할게요. W 탑은 윈도우 높이. 윈도우 높이 값 따로 계산 안 했지. 스크롤 한 개 값. 윈도우 높이 값 여기 다 따로 담을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계산할 때 아예 담아놓고 하면 되겠다. 윈도우 높이 값. win h라고 할게요. win h는 윈도우 점 이너 하이트. 요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변수를 대신 쓰세요. win h로. 네. 밑에서도 요걸 쓸 거니까. 윈도우 높이 값. 이너 하이트. 문서 전체 높이 값. 요거는 랩. 톡 h라고 할게요.
또 H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변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H. 또 H 빼기 윈 H. 이렇게 된 거죠? SC 리미트가. SC 리미트. 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에다 넣어볼게요, 이제. 아까 찍은 건 잘 나오지? 2408, 예, 나와요. 네. 오케이. 나오고, 됐죠? 네, 그래서 여기 계산. W 탑은 이미지 이동값 탑, 이동 탑 값이 되겠죠. 네. 저 윈도우 높이, 윈 H 곱하기 SC 탑. 스크롤 이동 값은 이거. 나누기 스크롤 한계 값은 SC 리미트. 이거예요. SC 리미트. 그래서 여기서 찍을 때 W 탑 값을 한번 찍어보세요. 난 떨려에다가 찍어볼게요. 이렇게. W 탑 값. 이미지 이동. 탑 값. 나오잖아. 내려갈 때 계속 계산돼서 이 계산대 값이 이거예요. 계산대 값이 이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제로 적용하면 되겠죠? 탑 값에 적용하기. 3번. 떨어지는 여자에 적용하기. 떨어지는 여자는 저희가 내가 여자 잡은 적 없지. 안 잡았지. 떨어지는 여자였어. Let woman. 콘스턴트. woman. woman은 도움의 팬. 쿼리 셀렉터. 떨어지는 여자. 클래식으로 잡았나? 샵 어머니인가? 맞겠지? 네. 맞겠지? 그렇죠. 네. woman. 그래서 이 woman을 여기다가 떨어질 여자. woman. woman. 점 스타일. 점 탑은 W 탑. 픽셀. 실제 픽셀. 그래서 다 내려가니까 화면 아래로 내려가서 그 탑값이 다 밀려가지고 밑에까지 딱 내려간 거예요. 딱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얘가 위에 사라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4번. 4번? 맨 위일 때 위쪽으로 숨기기. 숨기기인 건 if문. 만약에 SC 탑이 0이면 0이면 원점 스타일 점 탑 값은 마이너스 20%였죠, 우리가? 위로 올라가라. 아예 숨어 있어라. 그럼 얘가 이제 계속 하다가 0 나올 거 아니에요? 0 나올 때는 위로 얘가 갑자기 토스하겠죠, 이렇게. 이걸로 덮어 써버리겠지. 0 이렇게. 스크롤은 계속 여기를 찾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계속 코드가 찾아와서 이 함수를 방문하고 있다는 거. 난 떨려가 지금 사정 없이 찍히는 걸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려왔다가 오케이. 근데 위로 올라가면 뚝 사라지잖아요. 맨 위에 올라와서 뚝. 네, 완전히 0이 돼야지. 네. 처음에 출발할 때 뚝 사라지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락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